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은 댓글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조쌤. 아들이 초6인데 도형을 좀 많이 어려워해요. 건널비 구하기, 부피 구하기를 특히 어려워해요.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일단 뭐 건널비, 부피 두 개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 시간에는 건널비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 일단 학생들이 건널비를 어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 전개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전개도를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혹은 이제 전개도를 알지만 넓이에 대해서 이런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경우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개도도 한번 살펴보고 넓이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전개도에 해당하는 넓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댓글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예전에는 뭐 한 직육면체 뭐 이런 것들의 건널비를 구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6학년이 되면서 뭐 원기둥 이런 게 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육면체 때는 그래도 좀 뭐 사각형 뭐 혹은 각불, 그죠? 뭐 삼각형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원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전에 일단 그래도 건널비라는 거는 무엇인지 알고 가야죠, 여러분. 건널비가 무엇입니까? 건널비라는 것은 어떤 입체 도형이 있을 때 이 입체 도형에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가지고 색칠한다고 칩시다. 그럼 색칠이 되는 모든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건널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제가 세 군데만 색칠했지만 안 보이는 곳도 여러분들이 다 색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도 지금 삼각뿔이 보이지만 제가 색칠을 한다면 여기도 색칠하고 여기도 색칠하고 뭐 뒤쪽도 색칠하고 밑에도 색칠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또 6학년 때는 원기둥도 나와요. 여기 원 페인트로 여러분들이 색칠하면 여기도 색칠할 거고 여기 이쪽도 색칠이 가능하고 또 밑바닥도 또 색칠이 가능하겠죠. 이 색칠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넓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개도라는 것을 떠올려야겠죠.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 어떻게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 좀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썩 예쁘진 않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 요 이상한 도형, 사각형이 막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내셔야 되고요. 혹은 원기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개도를 그리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원기둥의 전개도 아니겠습니까? 이 원 두 개와 요 사각형, 옆면, 요 넓이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개도는 잘 알더라고요. 넓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넓이. 이 전개도에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사각형,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삼각형, 혹은 뭐 사다리꼴, 6학년이라면 원, 이런 것들에 대한 넓이를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할 수 없다면은 뭐 건널비 구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간단하게 넓이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제가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혹 그냥 이제 넓이를 구할 때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넓이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뭐 원 이렇게 많은데 넓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뭐 제 영상 중에서도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넓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죠. 넓이의 가장 기본 단위는 보통 1제곱센티미터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1제곱센티미터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넓이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에서 가로 1cm 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cm를 그리고 또 세로 1cm를 그려요.
그리고 또 나머지 1cm, 1cm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가로, 세로 1cm, 1cm인 이 정사각형을 여러분들이 페인트로 색칠했을 때 색칠되는 요 부분의 면적 혹은 넓이를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1cm짜리를 하나 더 그렸어요. 여기 1cm, 여기도 1cm.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1제곱센티미터가 두 개 있네요. 그죠? 이 전체 넓이는 2제곱센티미터예요. 일단 이게 출발이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각형의 넓이, 혹시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그래서 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조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가 1인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이고, 그래서 이 녀석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제곱센티미터가 되는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1cm, 1cm 두 개 있잖아요. 그 세로는 1cm짜리 하나. 그래서 이게 두 칸 있네요. 그래서 2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넓이에 대한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직사각형을 이해했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왜 2 곱하기, 뭐 예를 들면 삼각형의 넓이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2cm고, 글씨가 너무 안 이뻐. 2cm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3이라고 할까요? 3cm. 얘는 왜 2 곱하기 3 곱하기 나누기 2를 하는지, 그래서 이게 왜 3제곱센티미터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간혹 건널비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넓이를 좀 잘 못 구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원기둥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도 알고 계셔야겠죠. 원의 넓이 구하는 것도 이렇게 뭐 원주율 3.1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27.9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건널비가 사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뭐 사실 쉬운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쉽기도 합니다. 이게 숙달되고 익숙해진다면 솔직히 쉬워요. 근데 막 처음부터 쉬운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원기둥의 건널비도 한번 구해볼까요? 간단하게. 자,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원기둥이 이렇게. 원기둥이 좀 그럴싸해야죠. 반지름이 뭐 얘는 5cm라고 합시다. 높이는 뭐 몇이라고 할까요? 7 정도로 할까요? 그래 보이니까 7cm라고 할게요. 원주율은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원주율이 3이어도 뭐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건널비 한번 구해봅시다. 건널비를 구할 때는 무엇이다? 내가 이 입체 도형을 색칠을 해야 돼요. 근데 색칠되어지는 부분의 모든 넓이의 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찌그러진 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정말 예쁜 원이에요. 실제로 딱 이렇게 위에서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얘는 정말로 반듯한 원입니다. 이렇게 원. 그래서 여기가 5. 일단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오케이? 5, 25에다가 3이니까 75가 되겠네요. 이 원 하나, 다시 말하면 밑면 하나의 넓이는 75. 근데 여기 밑에 또 있죠? 밑에 또 있죠? 두 개니까.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150
제곱센티미터.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이 뭡니까? 옆면이죠. 여기 옆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이거죠, 처음에는. 왜냐면 이 원기둥의 전개도를 싹 그리면 슉 이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알고 있는 길이는 뭐예요? 여기가 7이에요. 근데 가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를 구해야지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건널비를 배우기 전에 이런 것도 배울 겁니다. 이 원의 둘레랑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서로 일치한다, 같다 라는 걸 배우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원의 둘레, 다시 말하면 원주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원주 어떻게 구했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외울 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름은 여기 지름 10cm고 원주율은 3이니까 원주가 30, 다시 말하면 원의 둘레가 30이다. 이 원의 둘레가 30이구나. 여기도 30cm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37에 21, 210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150과 210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원기둥의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막 쉬운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구해야겠다. 이 원의 넓이 구해야 될 거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다. 근데 이 가로는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활용해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넓이 혹은 지금은 원의 넓이 혹은 원의 둘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건널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앞에서 했던 내용, 넓이에 관한 내용들을 꼭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개도까지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물론 댓글에 건널비랑 부피 구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혹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꼭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부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